쌍디는 자신이 희생하여 시라오시를 포함한 모두를 살리는 결정을 하였고 징베에게 시라오시를 맡겨둔 이후 최후의 담배를 핀 뒤 유유히 경각실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해군 코트를 벗어던진 뒤 순식간에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근처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고 쌍디는 해군들을 바라보며 어이 해군들 최후의 승부를 겨뤄보자고 라고 말했고 이오는 해군으로 위장한 건가? 저놈은 나와 갈링성이 맞겠다. 너희들은 노아의 방주를 쫓아라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가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신인수의 매적단 역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를 제외한 어인섬의 모든 인간들이 해군으로부터 무사히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노아의 방주가 확실히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전투를 이어가고자 하였고 쌍디는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였고 노아의 방주를 추적하는 해군들 여럿을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윽고 쌍디를 추적해온 오로성 피터가 나타났고 피터는 쌍디를 바라보며 하찮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군. 이 녀석 정도의 실력이라면 홀로 도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터 라고 말했고 쌍디는 신사는 숙녀가 힘들 때 떠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최후를 보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루피라면 반드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이미 노아의 방주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우선은 쌍디만이라도 생포하기로 결정합니다. 피터는 쌍디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갈린과 이오를 제외한 인물들이 전투에 참전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희생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후지토라에게 이쇼 해군들을 이끌고 철수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후지토라는 쌍디가 비록 적이지만 무언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지토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결국 후지토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피터의 명령에 따라 해군들과 함께 철수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갈링, 이오, 나와 함께 저 녀석을 생포한다. 가급적 목숨을 끊지는 마라. 저 녀석은 밀지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3인자.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놈이다. 라고 말했고 갈링과 이오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일제히 쌍디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자신의 검 크레센트 소드를 일시적으로 흑도로 배난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폐왕색 패기와 참격을 일제히 방출시키는 기술인 패왕천하월식을 사용하였고 이오는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와 폐왕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권패 충돌 잠수를 사용하여 쌍디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신요와 최후의 요리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진리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쌍디와 갈링 이오의 충돌로 인하여 어인섬의 대부분이 불타버리기 시작하였고 찬란한 역사를 자랑했던 어인섬은 황무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담 셜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를 지켜보며 밀짚모자가 어인섬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란 게 이런 것인가. 밀짚모자 일당의 동료가 어인섬을 불태웠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직관적인 해석. 사실 그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 나의 예언이 처음으로 빗나갔지만 오히려 감사한다. 난 저 남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마르코와 징베 역시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쌍디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간부들 역시 한때는 쌍디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쌍디가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쌍디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쌍디가 갈링과 이오의 공격을 동시에 막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쌍디 역시 충격을 받으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과 이오 역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그 순간 백호의 형태로 변한 피터가 쌍디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피터는 곧바로 아성의 집합체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물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충격을 받으며 피를 토해냈고 피터는 쌍디가 상처를 회복할 틈조차 주지 않으며 자신의 이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다시 한번 쌍디의 오른발을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둘렀고 쌍디는 곧바로 왼발을 사용하여 피터의 안면을 타격하며 역습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오가 다가와 쌍디를 붙잡았고 갈링이 월야참을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피터로부터 허용한 데미지가 중첩되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샌드워머로 형태를 전환시킨 뒤 맹렬한 행진을 사용하여 그대로 쌍디를 들이박아버렸고 쌍디는 결국 온 힘을 다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곧바로 인간형의 형태로 돌아왔고 쌍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으로 피터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경이로운 정신력이군. 연이은 대결로 인해 사실상 죽음이 드리운 상태일 텐데 아직도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곧바로 갈링과 이오에게 쌍디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터는 쌍디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고 우선은 해수면 위로 복귀하며 이 상황을 타오 오로성들에게 알리려 하였고 곧바로 특수한 잠수함을 탄 채 지상으로 복귀합니다.
피터는 곧바로 지상으로 복귀하였고 텔레파시를 통하여 오로성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피터는 워큐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터는 워큐리는 현재 알라바스타에서 혈투를 벌이는 중 그건 그렇고 피터 포세이돈은 확보했나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아쉽게도 포세이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3인자 검은다리 쌍디를 체포했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검은다리라도 붙잡았으니 다행이로군. 그 녀석을 잡았다는 소식은 전세기에 공표하는 게 어떠한가. 밀짚모자 일당에게 큰 동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전세기에 세계정부의 승전보를 알린다면 분명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테지 라고 말하며 쌍디의 패배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렇다면 얼추 전쟁의 끝이 보이는군. 워큐리가 비비를 확보한다면 비로소 밀짚모자 일당과의 최종전이 도래할 테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우선은 쌍디를 생포한 채 성지 마리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이 소식을 언론에 뿌렸고 언론은 서로 앞다투며 이 소식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루피가 알라바스타에 거의 다 도착해갈 무렵 우소본 쌍디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우소본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야 루피 쌍디가 패배했다고 하네. 거기다가 현재 세계정부에 붙잡힌 채 임펠다운의 수감 조만간 공개 처형이 있을 예정이라는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우솝 그런 장난은 치지마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우솝은 진지한 표정을 보이며 신문을 건넸고 루피 역시 신문이 가짜이기만을 바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또한 조로와 로빈 프랑키 역시 이 소식을 접했고 조로는 이 멍청한 새끼 나에게 절대로 지지 않기로 약속해놓곤 이라고 소리치며 조로조차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빈과 프랑키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세기의 쌍디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일부 국가에서는 세계정부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세계정부가 비비를 납치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를 습격하였으나 빨간머리 적단이 나타나 알라바스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후 콩과 워큐리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의 지원군이 계속하여 나타났고 결국 빨간머리 해적단 역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과의 대결 이후 곧바로 워큐리를 상대하게 되었고 샹크스는 만전의 자신일지라도 워큐리에게 승산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친 몸으로 워큐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냉정하게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도주하는 것을 택하며 혼나를 도모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 로저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며 남자는 반드시 나설 때가 있다는 로저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목숨을 건 듯한 각오를 보이며 자신의 검 그리폰을 다시 한번 뽑아들었고 워큐리와의 대결을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군. 빨간머리 분명 세상을 움직일 남자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니아비인 갈링처럼 세계정부의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나는 자유를 좇는다고. 워큐리 내가 그간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현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니 로저 선장님조차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루피라면 다르다. 반드시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테지. 세계정부 너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의 입장에선 사왕이니 해적왕이니 별 위협이 되지 않았겠지. 어차피 카미테키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고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지도 못할 테니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단합시킬 능력도 없거니와 고대병기를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루피만큼은 다르다.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며 카미테키의 힘조차 다룰 수 있지. 또한 세계의 호걸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었고 고대병기 또한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즉 세계정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래 분명 그 사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조이보이조차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다. 밀짚모자의 송이 역시 다를 것은 없지. 또한 와노쿠니에서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했다. 아쉽게도 모든 조건이 갖춰지진 않았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조금은 당황하며 플루톤을 빼앗긴 건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군. 신의 핏줄을 가진 너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였고 샹크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평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리폰과 패기가 만나며 날씨가 급격하게 흐려졌고 샹크스와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머큐리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콩과 신의 기사단에게 곧바로 비비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의 중심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포보스와 가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두 명의 신의 기사단 역시 곧바로 아르바나로 향하였고, 모자를 쓴 인물의 이름이 갈릴레이이며 여성의 이름이 티타니아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기사단 타이톤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타이톤은 워큐리에게 "워큐리성,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해적왕이 나타난다면 곤란하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 녀석의 능력은 반드시 도움이 될 터, 좋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고, 타이톤은 워큐리의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왕이 나타난다고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 루피는 에그에 대해서 혈투를 벌인 이후 곧장 샤본디 제도를 향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그놈이라면 샤본디에 도착한 뒤 전세계의 상황을 알게 될 터이고 자신의 양날개를 신뢰할 테니 분명 알라바스타로 올 테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편으로는 루피가 온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더 이상 루피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 신시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자 했는데 내가 해준 것이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런 것으로 좌절할 인물이 아니었고, 콩과의 대결이 끝난 직후였음에도 머큐리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가벨리 사건 이후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났기에 외형적으로 늙었으나 관리를 열심히 해온 인물들이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얼굴이 꽤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티타, 우리가 함께 나서는 게 몇 년 만이지. 아마 가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지 라고 말했고, 티타니아는 "레이, 그렇긴 하지. 그간 마리주아에만 처박혀 있어서 심심했는데 꽤나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곧바로 나미 초파 부르게게로 향하였고, 갈릴레이는 "안녕 밀짚모자 일당의 떨거지들, 너희들보단 비비를 탈환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건 콩 전군 총수가 잘해줄 테니 난 너희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순식간에 나미 브룩 초파의 주변을 안개로 감쌌고, "나는 안개 열매를 먹은 안개인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자연계 악마 열매 안개 열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브룩은 좌절하며 "유호호호, 이거 큰일이군요. 무장색 피기 사용자가 없는 현 시점, 하필이면 자연계 능력자가 등장하다니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남이 본체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든 공격해볼게.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응, 제우스, 너만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처녀귀신이 나미를 습격하였고, 티타니아는 "나는 사람 열매 모델 처녀귀신을 먹은 처녀귀신, 레이의 연기 속에서 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너희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티타니아는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연기 속에서 신출기본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초파 나미 브룩은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그 순간 견문색 피기를 각성하며 연기 속에서 티타니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콧노래 300보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처녀귀신으로 변한 티타니아의 복부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으나 이내 다시 일어났고, 티타니아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브룩에게 다가와 브룩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가 티타니아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제우스에게 번개를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번개를 내려친다면 초파가 다칠 수도 있었기에 제우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초파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제우스, 망설이지 말고 나를 공격해 라고 소리쳤고, 제우스도 하는 수 없이 초파에게 번개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초파와 티타니아는 동시에 쓰러졌고, 브룩은 티타니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타니아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릴레이가 연기를 활용하여 브룩의 팔을 쳐내는데 성공했고, 브룩의 칼은 티타니아의 가슴이 아닌 복부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죽진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했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벌레들 주제에 신의 기사단을 우롱해 라고 소리쳤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며 거대한 연기를 생성하며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 합니다. 갈릴레이가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는 순간 나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래도 한 명 해치웠네. 초파에게 미안해질 뻔했어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분노하며 "마마가 있었더라면 저런 떨거지 따윈 한방에 정리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분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스모크웜을 사용하여 나미와 브룩의 숨통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갈릴레이의 본체를 정확히 노려 공격했고, 갈릴레이의 연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쏴버린 인물은 벤베크맨이었고, 벤베크맨은 "우리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었나? 밀짚모자 일당 수고했다. 초파의 숭고한 희생은 많은 귀감이 되었다. 뭐 사실상 죽은 것도 아니고 기절한 거지만 이라고 말하며 여유있게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감히 신의 기사단에게 총을 겨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벤베크맨을 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견문색 피기를 사용하며 갈릴레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나와 총포난타를 사용하며 순식간에 다량의 총알을 발포했고 모든 총알은 갈릴레이에게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벤베크맨은 신의 기사단이라고 해서 긴장했더니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신세계에 널리고 널린 범부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갈릴레이와 티타니아가 악마열매 능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 볼 일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이 순식간에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를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은 나미와 브룩에게 가라 이곳은 불이 빨간머리 해적단이 맞겠다. 밀짚모자일 땅은 비비를 엄호해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간다면 분명 출구가 있을 거다. 비비 역시 그곳으로 보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브룩과 함께 비비에게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나 나미와 브룩을 막아섰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베크맨이 곧바로 포보스의 안면에 총구를 겨누었고 벤베크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의 기사단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베크맨 저 둘은 신의 기사단 내에서 최하위이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저 둘을 이리 쉽게 잡아내다니 역시 사왕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답군.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 이 녀석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유언 그게 끝인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곧바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포보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포보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하며 벤베크맨의 총을 물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꼬리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복부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몸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포보스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벤베크맨과 포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한창일 때 드디어 루피가 알라바스타의 근처에 도달했고 루피는 쌍디의 기사를 막 확인한 이후였기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으며 또 조금은 분노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야 루피 이제 곧 알라바스타야. 쌍디는 분명 무사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쌍디나 조로만큼은 그 누가 와도 문제없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우솝 일단 우린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자. 알라바스타에서도 한바탕 전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선 비비와 동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비비 역시 릴리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분명 라프텔에서 봤던 포네그리프에 적힌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선 중요한 열쇠가 될 테지. 크로코다일을 무찌른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콩은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야솝 럭키루가 나타나 콩을 막아섰고 야솝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콩 전군 총수 미안하지만 비켜줄 수 없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크와하하 우락부락한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야솝은 동시에 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콩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인물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콩은 자네들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네. 미안하지만 나를 막는다면 쓰러뜨릴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평소와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솝과 럭키루는 이질감을 느끼며 지금의 콩의 태도는 적을 마주한 데서 나오는 위협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아군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콩은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를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루 어차피 저 녀석을 막지는 못했을 텐데 내 감에 의하면 저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그렇다면 우린 신의 기사단을 막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에서 비비와 코브라가 있는 방을 발견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가 마침내 알라바스타에 도달하게 되었고 루피는 우솝에게 선박을 맡겨둔 이후 곧바로 전쟁의 중심지인 아르바나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군들이 나타났고 해군본부 소장 필두는 해적왕 루피의 등장이다. 현재 아르바나에서 빨간머리 해적단과 세계정부가 격돌 중 저 녀석이 아르바나로 향하게 되면 판세가 뒤바뀌게 된다. 모두 해적왕 루피를 제지해라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너희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은 없어 라고 말한 뒤 평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나타났고 해군본부 소장 필도를 포함한 모든 해군들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우솝이 나타났고 우솝은 겨우 의식을 유지하며 루피 사막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탈 것이야. 이걸 타고 바로 아르바나로 향하자 라고 말했고 루피와 우솝은 특수한 탈 것을 타고 빠른 속도로 아르바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루피는 자신의 친구의 고향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우연히 섬의 북동쪽으로 향하던 나미와 브룩을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미 브룩 무사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루피를 보며 안심하였기에 긴장이 풀리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루피 역시 너는 승리했구나. 하지만 초파가 꽤 다치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브룩에게 안긴 다친 초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역시 세계정부의 짓인가. 초파의 복수는 내가 꼭 해줄게. 근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아직 전쟁이 끝나진 않은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며 나미와 브룩에게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었고 브룩은 빨간머리 해적단 보선장 벤베크맨 씨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신의 기사단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비비 양 역시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베크 아저씨의 말이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아르바나로 향해 샹크스를 도울게. 너희들은 비비와 함께 이곳을 탈출해. 우리 다시 샤본디에서 만나는 거다. 우솝 너도 나미 브룩과 함께 떠나 라고 말했고 우솝은 역시 체력이 팔팔한 이 몸의 경호가 필요한가. 루피 나에게 맡기고 떠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아르바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나는 샹크스와 워큐리의 대결이 한창이었기에 루피는 아르바나에 가까워질수록 강력한 패기를 느끼게 됩니다. 샹크스가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섬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해군 알라바스타군이 그대로 기절하였고 워큐리는 섬 전체를 뒤덮는 폐양색 패기라 목숨을 담보로 한 기술을 시전하겠다는 건가 하면 나 역시 전력을 보일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했고 워큐리 역시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알라바스는 순식간에 샹크스와 워큐리의 패기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워큐리는 곧바로 충돌하려 했으나 그 순간 공중에서 루피가 날아왔고 루피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로 변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사화천신 태평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벌써 나타난 건가 우리의 계획보다는 이른 등장이군 해적왕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를 바라보며 샹크스 이제 저 녀석은 내가 맡을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하하하 루피 이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산적과 해왕류로부터 구해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네가 나를 구해준다니 이젠 정말 그 모자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어. 로저 선장님보다 말이다 루피 라고 말해주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 시시시 샹크스 동료들을 부탁해. 저 녀석은 내가 날려버릴 테니 우선 동료들을 데리고 이 섬에서 빠져나가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루피를 놔두고 도망갈 생각은 없었으나 우선은 루피의 동료들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워큐리를 보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영감 내 친구들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책임질 각오는 해뒀겠지 라고 말하였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 타이톤에게 준비는 해두었겠지. 밀짚 모자가 생각보다 일찍 나타났으나 계획은 변함없다 라고 말하였고 타이톤은 예 물론입니다 워큐리성 콩 전군 총수의 위치와 비비 납치 성공 여부를 확인한 이후 곧바로 계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워큐리와 타이톤은 애시당초 루피가 올 것을 알았으며 그에 따른 대비책은 물론 어떠한 작전까지도 세워놓았다는 게 암시됩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벤베크맨과 쓰러진 포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베크 비비는 확보했나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아직 성 내부로 진입하진 못했네. 나 역시 이 녀석과의 대결로 인해 충격을 받아서 말이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워큐리가 나타나며 콩을 놓치게 되었네. 어쩌면 콩이 비비를 먼저 확보했을지 모르네. 우선 아르바나 궁전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르바나 궁전 내부에는 야솝과 럭키루가 쓰러져 있었고 샹크스는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둘이 쓰러졌다는 건 역시 콩이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인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벤베크맨은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코브라 왕이 앉아있어야 할 왕자에 콩이 앉아있었고 콩은 샹크스에게 이 녀석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워큐리가 쓰러졌다는 것이거나 해적왕 루피가 나타났다는 거겠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비비는 어디로 갔지? 이 녀석이 진정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세계정부의 악행을 멈추는데 이바지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물었고 콩은 웃음을 터뜨리며 역시 갈링의 아들이라 그런지 매서운 눈매가 완전히 똑같군. 마리조아의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뽑아들었고 벤베크맨 역시 총을 뽑아들었고 샹크스는 결국 또다시 충돌하게 되는 건가. 베크 이 녀석을 쓰러뜨리고 비비를 확보한다 라고 말합니다. 샹크스와 벤베크맨은 당연히 콩이 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콩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콩은 아무런 전투태세를 갖추지 않았고 의구심이 든 샹크스 역시 주저합니다. 그리고 콩은 비비라면 북동쪽 해안으로 갔다네. 내 전용 선박을 타고 이 섬을 빠져나가라고 말해두었네. 아마 비비는 샤본디에서 밀지모자를 당하 제외하게 될 걸세 라고 말해주었고 샹크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곳에는 나의 부하들이 주둔 중이다. 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콩은 만에 하나 자네의 부하들이 비비를 공격하게 될 거지. 그런 꼴을 보기 싫다면 당장 연락하게나 콩의 선박을 건드리지 말라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세계 정부를 배신하는 건가. 혁명군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녀석과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차기 불로수술 1호 대상자, 세계 정부의 밑에 있다면 영생을 누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제 와서 세계 정부를 배신할 이유는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콩은 과거 해병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나 역시 거프 센고쿠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관철하던 시기가 있었다네. 하지만 해병으로서 진급을 하면 할수록 세계정부라는 벽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되었으며 또 그 벽 뒤엔 얼마나 추악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겐 그들의 체계를 무너뜨릴 힘이 없었다네. 그렇기에 언젠가 나타날 전사를 기다렸다. 그래 그것이 몽키 디 루피다. 하지만 나에겐 그가 해적왕이 되었다고 한들 로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에 그가 진정 전설 속의 전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로서 마리조아를 침공한 이 녀석들을 진심으로 막아섰다네. 하지만 드래곤을 필두로 한 이 녀석들은 결국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제2의 정상결전에서 그 희망을 보여주었네. 그리고 마침내 밀지모자 루피가 나조차 존재를 알지 못했던 세계정부의 왕 이무의 정체를 전세계에 공표했다. 난 그제서야 그 녀석이 전설 속의 전사라고 확신하게 되었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전사를 기다려왔으며 그 인물이 루피라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이제서야 세계정부를 배신하며 정의를 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콩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였지만 지금으로선 콩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기에 우선은 비비와 합류하기 위하여 북동쪽으로 향하려 합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곧바로 전보벌레를 통하여 빨간머리 적단에게 비비를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샹크스는 콩의 말을 들은 이후 곧바로 알라바스타의 북동쪽으로 향하려 하였고 콩에게 당신이 기다려온 전설 속의 전사가 루피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나의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네.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루피일 거라고 라고 말했고 콩은 웃음을 지으며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네. 거프 녀석도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만 그의 아들 손자 녀석은 더욱 특이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벤베크맨은 야솝 럭키루와 합류하였고 콩이 힘조절을 해준 탓에 야솝과 럭키루는 부상을 입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콩은 홀로 아르바나 궁전에 남게 되었고 콩은 담배를 꺼내들어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콩은 후 몇십 년 만에 담배인지 모르겠군. 밀짚모자 루피, 네가 마지막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군 라고 말하며 콩은 루피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할 예정이며 루피가 그 테스트마저 통과하게 된다면 콩은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루피를 살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쌍디를 필두로 한 해적들과 피터를 필두로 한 세계정부군이 어인섬에서 맞붙게 되었고 해적측은 체급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게 패배합니다. 하지만 쌍디가 희생하며 대다수의 해적들과 시라오시는 무사히 어인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쌍디는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피터는 쌍디가 인질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며 쌍디의 온몸을 구속한 채 임펠다운으로 호송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호송선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호송선에는 의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빨간머리 샹크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설마 세계정부의 호송선을 탈취한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쌍둥이 형이었던 빙크스였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미안하다만 나는 샹크스가 아니라네. 혼란스럽겠지 검은다리 쌍디 라고 말했고 쌍디는 그러고 보니 양팔이 멀쩡하군. 얼굴에 흉터도 존재하지 않고 말이야. 당신 정체가 뭐지? 악마 열매로 흉내내는 건가? 라고 물었고 빙크스는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말이야.
하계에 내려오는 것은 오랜만이군. 피터성에겐 내가 직접 호송선을 맡겠다고 말해두었네 라고 말했고, 상디는 말하는 어투를 보니 철룡인인 것 같군. 루피의 은인인 얼굴을 하고서 그런 어투는 굉장히 불쾌하군 이라고 말했고, 빙크스는 조만간 흐트러진 인과율이 모두 정리될 것에 철없는 도련님의 직위 또한 여기까지. 세계정부의 고위층에선 샹크스 역시 반동문자로 보고 있다만 나와 아버님의 생각은 다르다. 밀짚모자라는 결집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해적들은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겠지. 그때가 오면 샹크스 역시 생각을 고쳐먹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상디는 글쎄 때로는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보다 동료와 꿈이라는 연결고리가 더 강한 법이라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디는 저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저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꿈과 동료들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모습을 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머큐리는 예상대로 알라바스타에 나타난 루피를 보며 해적왕 루피, 사실상 혁명의 중심은 네 녀석만 사라지게 된다면 해적들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테지. 또한 고대병기를 사용하여 역사를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감히 그 누구도 세계정부에 대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생각대로 되진 않을 거라고. 조이보이의 전설, 태양신 니카의 의지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 없어. 난 그저 동료들과 친구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계정부를 날려버리겠다고 결심했어 라고 말하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마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신의 기사단 타이톤에게 타이톤 계획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고, 신의 기사단 타이톤은 예 워큐리성 명을 받들겠습니다. 해적왕 루피, 나는 공간 열매를 먹은 공간인간, 지정한 대상의 공간 이동은 물론 가상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라고 말한 뒤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와 워큐리를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타이톤은 이곳은 겉에서 봤을 땐 인식되지 않는다. 오직 이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공간의 존재를 알 수 있지. 간혹 견문색 패기가 강력한 녀석들은 외부에서도 이 공간의 존재를 눈치채긴 하다만 콩 정군 총수가 외부의 침입자를 막아줄 테니 밀짚모자 너는 조력자를 기다리지도 못하며 공허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감이 넘쳤기에 니시시시 고작 2명으로는 어림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머큐리와 루피는 타이톤과 함께 타이톤의 능력으로 생겨난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했고, 머큐리는 오로성 전원에게 텔레파시를 통해 연락합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었다. 현재 나와 타이톤은 타이톤의 능력으로 생긴 무형의 공간 속이라고 말했고, 마스는 드디어 긴 전쟁의 종언을 맞이할 시간이 왔군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당장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지. 밀짚모자 루피를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이모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세터는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변수가 생길지도 모른다. 전원 지금 곧바로 텔레포트 하도록 하지. 대기시간은 약 10분. 워큐리 그때까지 최대한 버티고만 있으세. 냉정하게 우리 개개인의 기량은 밀짚모자 루피에 미치지 못한다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10분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군. 허나 버티는 것만은 자신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 자신있게 싸우자더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곧바로 봉이의 형태로 변하며 실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만은 인정하마. 허나 아쉽게 되었구나. 조이보이도 니놈도 이모님께 협조하였다면 평생토록 아래 것들을 지배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루피는 나는 지배 따윈 관심 없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의 뒤에는 로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콩은 견문색 베개를 통하여 타이톤이 공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무형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드디어 시작되었는가.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네 녀석이라도 홀로 세계정부의 최후의 전력을 상대할 순 없겠지. 밀짚모자라는 구심점이 무너지게 되면 해적들의 혁명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네 녀석이 살아갈 운명이라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고 말테지. 내가 개입하는 것은 네 녀석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다. 만약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그때는 나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 녀석을 도와주마. 하지만 네 녀석이 오로성에게 패배한다면 나 역시 또 다음 전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표면적으로 세계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할 수밖에. 비비 역시 다시 빨간머리로부터 빼앗을 수밖에 없겠지. 과연 운명은 누구의 편일지 궁금하군. 밀짚모자, 네 녀석이 전설 속의 전사
전사가 맞다면 부디 증명해다오. 내 판단이 틀렸지 않았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며 콩은 루피가 오로성을 제압하거나 무언가 변수가 생겨 루피 쪽으로 승기가 기울게 된다면 루피를 전설 속의 전사로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루피를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결국 오로성에게 패배할 운명이라며 자신 역시 루피에게 모든 것을 걸 수는 없고 다음 전사를 기다리기 위해 세계 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또다시 오랜 시간을 인내하리라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와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키드와 로우 역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불만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샤본디 제도에서까지 내가 앞섰는데 밀짚모자 녀석이 정상회전에 난입한 이후 사실상 이 녀석이 초신성 중 앞서 나가게 되었고 결국 나보다 먼저 원피스를 차지하게 되었군. 이제 와서 내가 이 녀석을 앞지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다. 세계정부는 각국으로 출격.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섬 중 세계정부의 공격을 받을 섬은 알라바스타. 그곳으로 향해 키드의 적단의 위험을 날린다. 겸사겸사 빨간머리도 직접 처리하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킬러는 조심해라 키드, 어쩌면 그곳엔 오로성이 나타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음을 지으며 누가 나타나든 무슨 상관이냐, 오로성이건 육로성이건 모조리 날려줄 테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로우 역시 세계정부와 혁명을 일으키려는 자들의 충돌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리오 포네그리프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는 모른다만 알라바스타 역시 세계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가문이다. 헌데 당대 알라바스타의 왕은 어떠한 이유로 천룡인의 지위를 포기하고 알라바스타로 향하여 독자적인 왕국을 구축했다. 이번에도 알라바스타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알라바스타로 향하는 것을 결정하였고 베포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선장 제2의 정상회전에 참전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는 건 어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아니 이 바다 끝까지 도망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비비를 확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오로성의 대결이 펼쳐지기 직전 키드와 로우 역시 알라바스타로 향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들이 콩이 말하는 변수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